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3부 내내 다 여쭙고 있는데요. 지금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언제 들으셨어요, 이 소식 처음에? 전 몰랐는데요. 네. 막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아침에. 네,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좀 멍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특히 정치권 안에서 네. 같이 의정활동했던 분들이 제일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정의당 의원님들은 아예 전화도 잘 못 받으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지금 놀라고 병황이었고, 다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억하는 노회찬 대표는 어떤 부분? 그래서 내내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더니 불현듯 그런 시기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본인이 살고자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모습 그런 것을 좀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남모르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특검이 원래는 김경수 의원 당시에 네네. 그리고 드루킹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매크로를 돌렸냐 안 돌렸냐 뭐 이게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왜 갑자기 노회찬 의원을 조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 조사를 하다 보니 네, 연관된 사건으로. 뭐 자금 흐름을 추적을 했을 거고 네.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제 포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에게 네. 이렇게 흘러간 정황이 이제 포착되고 이러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 관련설이 이제 연일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허익범 특검이 오늘 11시 반에 오전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노회찬 의원 관련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특검인들 뭐 네.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소환 조사가 예정이. 뭐 그랬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정치인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지지자라고 하고 또 이제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면 그런 게 유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를 하고 이 목이 매가지고 뭘 요구하고 그러서는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냥 쓰세요 하고 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면 이제 범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때는 정말 안면몰수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비단 노회찬 의원의 경우만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덫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덫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접근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정말 정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윗도리를 벗어났는데 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네. 집에 가다 보니까 봉투가 들어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식할 때 뭐 밥 먹자고 그러면 해서 그걸 반드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돌려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약점이 잡히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을. 사양과 거절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본인도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된다라는 유서 내용이 이제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안면 받친다 그러잖아요. 안면 받쳐서 거절을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고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참 이렇게 그 선의로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정치인의 않은 경우가- 어려움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네. 벌어지면 친하게 지내는 분이 예, 근데 자녀가 뭐 결혼을 해요. 예. 또 상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축의금이나 부조를 못 해요. 어, 왜냐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선거법상. 예.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통상의 관례에 어긋나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고무줄자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손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네. 축의금을 했다가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 얼굴 두껍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결혼식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망설여져요. 왜냐면 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청래 의원 와가지고 부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갔어.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에 예. 그렇게 그런 소문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저희 보좌관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아예. 차라리. 예, 네. 빈손으로 왔다가 네.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어떡해요?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 알고 지내던 사람. 입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또 장례식장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이렇게 보좌진에서 예. 가라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에요. 장례식장 간 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뭐 이렇게 예. 예를 표하잖아요. 예. 근데 가는 내내 오는 내내 내가 이 슬픔에 빠진 그 유가족들에게 표구하러 왔나 이런 자책감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자 이렇게 먼저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긴 하나 정치인도 한 인간이고 나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회찬 의원 한국 진보 정치의 산 역사, 산 증인이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진보정당 운동, 진정추, 그죠? 네, 진보정치연합,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거쳐서 네. 통합진보당, 정의당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상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그 살아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일로 진보 정치 혹은 진보 정당 내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노회찬 의원 자체가 진보 정치의 아이콘. 상징어였어요. 예.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것이 17대 국회 비례대표 네.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진출했거든요. 그때 같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민주노동당 10번으로 당선됐는데 예. 굉장히 상징적인 당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안 됐으면 김종필, 네. 예, 그 김종필 그 전 총재가 예. 당선되는 거였어요. 근데 김종필 전 총재를 밀어내고 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적이었고 네. 물러가는 사람과 새로 국회에 오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대비됐던 그런 거거든요. 7대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 진짜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또 의정 활동들도 다 열심히 했고 했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발군이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하기 전에 TV 토론에 나가서 삼겹살
판을 뒤집어야 판을 된다. 뒤집어야 된다. 예, 예, 그걸로 판을 바꿔야 굉장히 된다. 화제도 이렇게 맞아요. 일으켰고 예. 그 이후로 뭐 현재까지도 굉장히 촌철살인 그리고 그 달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썰전 녹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오늘 썰전이 녹화인데 못 간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좀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남모르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특검이 원래는 김경수 의원 당시에 네네. 그리고 그 드루킹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매크로를 돌렸냐 안 돌렸냐 뭐 이게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왜 갑자기 노회찬 의원을 조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 조사를 하다 보니 네, 연관된 사건으로. 뭐 자금 흐름을 추적을 했을 거고 예.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제 포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에게 네. 이렇게 흘러간 정황이 이제 포착되고 이러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 관련설이 이제 연일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허익범 특검이 오늘 11시 반에 오전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노회찬 의원 관련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특검인들 뭐 네.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소환 조사가 예정이. 뭐 그랬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정치인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지지자라고 하고 또 이제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면 그런 게 유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를 하고 이 목이 매가지고 뭘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냥 쓰세요 하고 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면 이제 범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안면몰수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비단 노회찬 의원의 경우만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덫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덫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접근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정말 정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가서 이렇게 윗도리를 벗어났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네. 집에 가다 보니까 봉투가 들어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식할 때 뭐 밥 먹자고 그러면 해서 그걸 반드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돌려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약점이 잡히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을. 사양과 거절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본인도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된다라는 유서 내용이 이제 그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안면 받친다 그러잖아요. 안면 받쳐서 거절을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고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참 이렇게 그 선의로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정치인의 않은 경우가- 어려움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네. 벌어지면 친하게 지내는 분이 예, 근데 자녀가 뭐 결혼을 해요. 네. 또 상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축의금이나 부조를 못 해요. 어, 왜냐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선거법상. 예.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통상의 관례에 어긋나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고무줄자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손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네. 축의금을 했다가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 얼굴 두껍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결혼식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망설여져요. 왜냐면 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3부 내내 다 여쭙고 있는데요. 지금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언제 들으셨어요, 이 소식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요. 네. 뭐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아침에. 네,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좀 멍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특히 정치권 안에서 네. 같이 의정 활동했던 분들이 제일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정의당 의원님들은 아예 전화도 잘 못 받으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지금 놀라고 경황이었고 다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억하는 노회찬 대표는 어떤 부분? 그래서 내내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더니 브랜드 그런 식기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본인이 살고자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모습 그렇잖아요. 정청래 의원 와가지고 부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갔어.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에 네. 그렇게 그런 소문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저희 보좌관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아예. 차라리. 예, 네. 빈손으로 왔다가 네.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요?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 알고 지내던 사람. 입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또 장례식장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그렇게 보좌진에서 네. 가라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에요. 장례식장 간 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뭐 이렇게 예. 예를 표하잖아요. 예. 근데 가는 내내 오는 내내 내가 이 슬픔에 빠진 그 유가족들에게 표구하러 왔나 이런 자책감 이런 게 계속 들어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긴 하나 정치인도 한 인간이고 나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회찬 의원 한국 진보 정치의 산 역사, 산 증인이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진보정당 운동, 진정추, 그죠? 네, 진보정치연합,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거쳐서 네. 통합진보당, 정의당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상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살아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정의당